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존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또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데요. 국회 무대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석 달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공존의 정치를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존이 되기에는 어렵고 근본적인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 어려운 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총론적인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상시 국회 제도와 국민 소환제 도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만남을 종식 선언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양국의 판문점 만남을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은 66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여는 상징적인 돌파구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모습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닌 북핵 폐기 방안,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조급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판문점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적 회담 재개만 합의된 상황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가 각각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그리고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미 정상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할 계획인데요.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꿀먹은 벙어리였다고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긴급 한일 의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 의장 등을 불러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